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지난 편에 이어서 자신에게 맞는 필름 카메라 선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한 다음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꼭 근데 이런 거는 영상을 꼭 다 올리고 나면은 그제서야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난 편에서 SLR 카메라와 RF 카메라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두 카메라 사이의 셔터음 소리 차이인데, SLR 카메라의 셔터음 같은 경우는 내부의 미러가 위아래로 이렇게 셔터를 누르면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카메라의 셔터음처럼 찰칵 아니면은 철컥 하는 그런 소리가 나게 되는데, RF 카메라 같은 경우는 SLR 카메라와 달리 내부의 미러가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틱 아니면은 턱 이런 식으로 그냥 가벼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제가 왜 셔터음 부분을 이렇게 영상 앞부분에서 미리 설명을 드리냐면, 영상 뒷부분에서 소개해드릴 자신에게 맞는 카메라 선택하는 방법에서 이 셔터음과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미러가 움직일 때 일어나는 진동이 없기 때문에 RF 카메라가 SLR 카메라에 비해서는 저속 셔터, 그러니까 60분의 1초라든지 30분의 1초라든지 아니면 15분의 1초처럼 이런 낮은 속도의 셔터 스피드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사진을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략적인 분류나 특징, 장단점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런 카메라 종류들이 있는데 어떻게 카메라를 선택을 해야 되냐 하시면은, 자신이 어떤 사진을 찍을지 또 어떤 상황에서 카메라들을 들고 다닐지 그런 거를 조금 염두를 하고 고르시면은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SLR 카메라라서 못 찍고 RF 카메라나 똑딱이 카메라라서 못 찍고 이런 사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사용하다 보니까 각 카메라들마다 조금 더 찍기 유리한 상황들, 찍기 좋은 사진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필름 카메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방금 보셨던 곳에서 오늘 영상 촬영을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바람도 꽤나 많이 불고 날씨도 쌀쌀해가지고 빠르게 작업실로 이동을 해서 영상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실로 이동을 하면서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날씨 좋은 게 진짜 보이는데 이런 맑은 날씨가 엄청 간만이거든요. 근데 이런 날에 사진 못 찍고 영상만 이렇게 하루 종일 찍다가 끝난다는 게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네, 작업실로 일단 이동을 했고요. 아까 하던 말 이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사용하다 보면은 그 SLR 카메라라서 조금 유리할 때, RF 카메라나 똑딱이 카메라라서 조금 유리할 때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RF 카메라로 촬영할 때 좀 더 유리한 상황, 유리한 사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RF 카메라를 조금 많이 사용하는 이유고 좋아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RF 카메라 같은 경우는 조금 길거리 일상 스냅 사진을 찍는다든지, 혹은 여행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의 일상을 카메라 속에 자연스럽게 담는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되게 유리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SLR 카메라에 비해서 RF 카메라의 디자인이라든지 셔터 소리가 그 찍히는 대상에게 좀 부담감을 덜 주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RF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카메라를 잘 모르는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조금 덜 전문적이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셔터음도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RF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틱 하는 이런 식으로 셔터 소리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크게 철컥 하면서 찍히는 SLR 카메라에 비해서 조금 찍히는 피사체에게 부담감을 덜 준다는 장점, 이런 장점들 때문에 조금 일상적인 상황, 자연스러운 상황을 담기에는 좀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LR 카메라입니다. RF 카메라에 비해 SLR 카메라는 심도 표현에 좀 더 유리하고, 사진의 프레임을 촬영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것과 좀 더 일치하게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심도 표현이 좀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인물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업적 촬영,
이런 경우에 좀 유리한 상황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좀 각 잡고 촬영하는 걸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사진의 결과물을 좀 중요시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적합한 카메라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여러 렌즈들을 바꿔가며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물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고요. 이와 반대로 이 카메라는 조금 일상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기에는 조금 부적합할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이 카메라의 외관이라든지 묵직한 셔터음 때문에 찍히는 사람이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포인트 앤 슛 카메라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카메라는 정말 올라운드 플레이어 같아요. 풍경 사진 찍을 때도 좋고 인물 사진 찍을 때도 이 후레쉬를 터뜨려가며 찍는 똑딱이만의 인물 사진 감성이 또 있더라고요. 평균 이상의 결과물을 항상 보여주고 편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SLR 카메라나 RF 카메라를 메인 카메라로 이미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서브 카메라로 포인트 앤 슛 카메라 한 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입문자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카메라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확실히 비주류 카메라들도 많이 사용해보고 주류인 카메라들도 몇 대 사용해보고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점은 입문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확실히 주류인 카메라들, 즉 인터넷에 필름 카메라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자주 언급해주는 그런 카메라들이 있는데, 그런 주류 카메라들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카메라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시장에 매물이 자주 돌고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매물이 많은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장점이랑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쉽다는 건데요. 입문자분들께서 카메라를 처음 샀을 때 뭔가 도움을 필요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장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리가 용이하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들 따라서 사용하는 걸 한때 안 좋아하던 때가 있어가지고 이상한 비주류 카메라들도 몇 대 사서 써보기도 했는데, 그런 카메라들 가지고 수리점을 이제 가면은 수리점에서도 처음 보는 카메라라고 하면서 약간 좀 난감해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정보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얻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그런 카메라들을 이제 정보를 얻으려면은 해외 사이트, 포럼 같은 곳을 뒤져가지고 정보를 얻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언급이 자주 되는 카메라들 중에서 장고장이 적은 편이면서 성능도 괜찮은, 그리고 후기도 괜찮은 그런 카메라들을 몇 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SLR 카메라들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펜탁스의 카메라들 중에 입문자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카메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펜탁스의 미 슈퍼, P50, 슈퍼 프로그램, MX, 이런 카메라들이 펜탁스에서는 좋은 카메라로 알려져 있고, 미놀타로 넘어가면 미놀타의 X300, 370, 그리고 X700까지 미놀타의 이런 카메라들이 성능도 좋으면서 장고장도 적고 내구성도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캐논으로 넘어가면 캐논의 AE1, A1 이런 카메라들처럼 무게는 좀 무거운데 입문자들이 사용하기에도 아무 성능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는 그런 카메라들도 많이 있고요. 다음으로 RF 카메라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RF 카메라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리뷰했었던 카메라인 캐논 QL17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야시카의 일렉트로 35 시리즈, 이런 류의 카메라들이 굉장히 성능도 좋고 입문자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인트 앤 슛 카메라로 넘어가 보자면 올림푸스의 뮤1, 뮤2 같은 이런 단렌즈 똑딱이가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펜탁스의 PC35나 캐논의 오토보이 같은 이런 시리즈들도 아직까지 가격이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았으면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유의점은,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린다고 해서, 혹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드린다고 해서 그 카메라를 무턱대고 따라서 구매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예를 들어 그 카메라의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결과물, 혹은 고장이 자주 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색을 하신 후에 카메라를 선택하신다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음 편 영상으로는 올림푸스 XA 카메라의 리뷰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